3번 문제예요. 자, 관리객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좀 특이했던 문제 유형이에요. 절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우리 관리객이라는 게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예, 입안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개념 뭐가 있었냐면 기초조사, 공고연락, 그리고 지방 의견 정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 심의 등이 있는데 시험에는 이제 입안 쪽만 문제 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관리객 전체로 봤을 때 입안이라고 하는 거 바로 기초조사해야 되고요. 주민의 의견 듣는 공고연락, 지방의 의견 정치 필요합니다. 자, 출제하는 포인트는 주로 사실은 어디서 문제를 삼고 있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각종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입안권자가 관리객,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관한 관리객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요게 답을 뽑았어요. 좀 특이했던 케이스고요. 자, 이 주제가 떴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이거죠. 입안권자가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당연히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의견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2번 지문은요, 5년마다 재검토가 되겠죠. 5년마다 재검토. 해서 이게 10년마다 해서 이런 것도 다 아니란 얘기야.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재검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기본계획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가 되겠고요.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주기나 재검토 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몇 년마다 재검토 이걸 갖고 답을 뽑을 때는 광역도시계획 파트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자, 시험 지문에 숫자 기어 나옵니다. 그러면 비워두셔야 돼. 자, 나중에 숫자 물어보는 문제들 건필, 용적률, 허가구역 내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 이거 중요한 거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자, 5년마다 재검토 답 아니고요. 3번 관리계획 결정은요,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자, 요 법 개정된 항목이죠. 그 당시 지문하고 좀 바꿔놨는데, 자, 우리 현행법상 관리계획은요,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으로부터 관리계획 위반의 제안을 받은 자, 요거 하기에 앞서서 자, 주민은 위반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민은 전체 관리계획 중에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도로 만들어주세요, 학교 만들어주세요, 요 얘기하고 지구 단위계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때 나머지는 부차적인 쟁점이야.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주민이 위반을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칙은 누구 부담한다? 행정청이 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도 일정한 경우에 부담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쟁점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걸 부담시켜야 한다. 이렇게 장난을 쳐놓은 건데 잊어버리세요. 중요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답 아니야. 이것들은 지금 이제 구조 구성하면 요거 1번 관련 쟁점, 그 다음에 2번, 3번은 좀 자주 나오긴 하지만 큰 이슈는 안 되는 파트다. 이 정도로 가셔야 되고 5번 같은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전혀 지금 현행법이랑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틀렸는지를 백날 찾아봐봤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냥 갑자기 자, 괌은 일본 땅 뭐 이런 얘기야. 괌은 일본 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렇게 공법이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문 하나를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 하나 외우시고 여기서 이제 기억할 쟁점은 지구 단위 계획은 뭐라고요?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는다. 이 쟁점까지 같이 묶어서 가셔야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었고요. 4번 문제 관리계획,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전형적인 지문이죠. 주민은 기반시설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은 지구단계획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답 아니야. 매번 깔지만 답 아니고 요걸 답을 뽑을 때는 이제 주민은 개발 제한구역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합니다. 주민은 시가화 조정구역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용도구역은 제한할 수 없고 기반시설과 지구단 계획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자, 중요한 쟁점이죠. 시가화 조정구역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답이 되는 이슈예요. 자,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게 되면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존에 이제 건축 허가 등을 받아서 건물 짓던 사람 당연히 기득권 보호됩니다. 원칙이 도시군 관리계획 뒤에 보면 관계 없이 이게 나와야 되고 시가화 조정구역 등은 뭐야? 신고해야지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거 21회 때인가 더 나오고 하여튼 더럽게 많이 나오는 거야. 시가화 조정구역 뜨면 뒤에 뭐라고요? 신고하여야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에 문제 구성할 때는
지금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를 받아야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 그 전에 답을 뽑을 때는 시가화조정구역 관계없이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3번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토부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은요,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 어려운 쟁점 아니고요, 중요 쟁점도 아닙니다. 자, 위반은 주로 시장구수, 도지사, 시장구수 등이 하게 되는데, 예외 도지사, 국토부장관 등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토부장관이 위반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국가계획과 관련된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결정권자 주로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토부장관이 위반을 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결정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4번 집은 어려워요. 자,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은 도시공 관리계획에 속한다 해서, 아까 우리 이제 관리계획 내용 볼 때 이런 거 있었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다. 이 얘기랑 같은 맥락에서, 자, 이게 공원, 광장, 녹지 이런 게 나오니까 붕 뜨죠. 이게 기반시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은 뭐가 된다? 관리계획의 일종. 그 다음에 5번 필요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입니다. 다만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하여튼 지구단위 계획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 이 문제는 그냥 답 거저주는 거죠. 매번 답 뽑아왔던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보셨고요.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주제 관련은